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란이가 총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하나 제작했는데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고 오셨습니까? 결국 미란이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극을 감각기관에 받아들여서 뇌에 신호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전달받게 되면은 뇌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 총을 피해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피해야 하는 방법을 명령으로 내려야 되겠죠. 이게 바로 근육으로 가게 되면서 이렇게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란이가 총알을 피하기 위해서 신경계에서의 자극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요. 자극이 일어나면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입니다. 뭐 눈이나 귀 이런 걸로 총이 발사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겠죠. 그리고 감각뉴런으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고, 연합뉴런에서 이제 이 자극을 받아들이면서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피해! 이렇게 명령을 내리겠죠. 그리고 이 명령이 운동뉴런을 통해서 반응기, 즉 운동기관을 통해 이제 실제로 근육이 작동되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싹 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알이 날라온다가 자극이 되겠고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극을 전달하는 것은 감각뉴런, 자극을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은 연합뉴런, 그리고 반응기관이 전달되는 것은 운동뉴런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신경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총알을 피하거나 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막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는 뇌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하죠. 뇌도 엄청 중요하고 척수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말초신경계 같은 게 있습니다. 온몸에 이렇게 싹 퍼져 있는 게 말초신경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는 주로 연합뉴런이 있다고 제가 알려드렸었고요. 말초신경계에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있기 때문에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중추신경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신경계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하여 적절한 실현 명령을 내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수와 척추를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척추인 것입니다. 여러 감각 정보를 종합하여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게 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척추뼈 안에 척수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뇌는요 엄청나게 중요하죠. 다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개골로 되어 있는 머리뼈에 쌓여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 뇌에서는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대뇌, 간뇌, 중간뇌, 소뇌, 연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뇌는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대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자극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추리하고 감정 등 복잡한 정신활동을 담당합니다. 뭐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연애를 한다든지 할 때도 이제 이런 정신활동도 여기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외우는 방법을 좀 고민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판 싸우고 있는데 어디서 명령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뇌에서 판단하고 명령한다. 이런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뇌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뭐 강낭콩 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간뇌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온과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즉 몸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고요. 이런 것을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뇌를 좀 어떻게 역할하고 같이 외우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체온이라든지 이런 항상성이 유지가 되지 못하면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몸 상태가 막간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체온하고 간뇌가 연결되어 있다.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몸 상태가 막간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항상성하고 간뇌랑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뇌는요, 안구 운동, 눈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뭐 동공의 크기로 조절하고 안구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수정체의 움직임 같은 걸 조절하게 되는 거고요. 이 중간뇌가 여기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또 어떻게 외우나 고민해봤는데 우리 독립운동가 중에서 안중근 의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가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중근이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구가 중간 뇌에 관련이 되어 있죠. 우리나라를 구하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손해인데요. 근육 운동을 조절하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바로 손해인 건데요. 그래서 이 손해를 어떻게 외울까 고민을 해보다가 우리 학교에 학생이 한번 얘기를 해줬는데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서겠죠.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서네. 저 이거 찍으면서 현타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잘 따라해 봅시다. 균형을 유지하니까 잘 서네.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연수입니다. 그래서 중간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걸 연수라고 하는 거고요. 호흡 운동이나 심장박동, 소화액 분비와 같은 생명 유지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한다라고 돼 있고요. 기침, 재채기, 눈물 분비 등과 같은 반사의 중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우나 고민을 해봤는데 연수 중에 제가 하연수라는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하연수라는 연예인한테 고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감정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하연수만 생각하면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되고 호흡 운동이 좀 빨라지고 말을 걸면은 이제 왠지 침이 바싹바싹 마르니까 재채기도 할 것 같고 차이면 눈물도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연수만 생각하면은 심장이 두근두근되고 호흡 운동이 빨라지고 말을 걸면은 재채기도 하고 눈물도 날 것 같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의 5가지 기능은 정말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가 있어요. 연수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게 바로 이 척수고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연결된 게 척수 쪽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뇌 쪽으로 전달되는 거고요. 뇌의 명령을 다시 반응기로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사를 조절하는 중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뜨거운 냄비를 잡으면은 빨리 놔야 되잖아요. 뇌에서 판단하고 놓으면은 이미 화상을 심하게 있기 때문에 빨리 놓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만 거쳐서 다시 운동신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근육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보고 우리가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수는 척추뼈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척추뼈가 온몸을 지탱하는 용도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척수를 보호하는 용도로도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애가 앞으로 나와 있는 그림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등이 앞으로 나와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척수가 척추뼈에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척수에 말초신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노란 게 지금 말초신경이거든요. 그런 것들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초신경계는요,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갓부분에 그물처럼 퍼져 있고요. 뇌와 척수를 온몸의 조직이나 기관에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요, 온몸에 퍼져 있는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각신경과 같은 경우는요,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감각기관을 중추신경계와 연결하고 있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한다.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신경은요,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명령을 운동기관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육과 같은 반응기관을 중추신경계와 연결하고 있고요. 중추신경계에서 보낸 신호를 반응기관 또는 운동기관으로 이제 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운동신경입니다.
운동신경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체성신경계랑 자율신경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성신경은요, 대뇌의 명령을 팔이나 다리들의 근육으로 전달해서 몸을 움직이는 데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신경은요,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장기관의 근육이 연결되어 있어서 대뇌의 직접적인 명령 없이도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별이 된다라고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화도 하고 있고 심장도 뛰고 있고 기관지에서 음식도 넘기고 있고 그러고 있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는 운동신경이다. 우리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심장 뛰는 거, 뭐 심장 갑자기 멈춰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심장박동이라든지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면 되냐면은 위험한 상황이나 긴장되는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이렇게 딱 등장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지금 이 여학생을 치려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동공의 크기도 막 커져요. 어느 쪽으로 피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는 거고, 호흡 운동도 빨라지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게 됩니다. 막 두근두근, 잘못하면 나 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죠. 속도 좀 쓰리게 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오토바이가 이제 무사히 잘 비껴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안심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공이 다시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호흡 운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하면서 이제 한숨 내쉬면서 이제 좀 호흡이 안정화가 되겠죠. 그리고 심장 박동도 느려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갑자기 배도 고파져요. 이제 소화 운동이 활발해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 흥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긴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시게 될 텐데 이 시험을 볼 때 우리가 긴장이 되죠. 그래서 심장박동이 막 빨라지고 손에 막 진땀 나고 갑자기 먹었던 것도 막 얹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긴장했을 때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를 대처하기에 알맞은 상태로 만드는 거고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 운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이제 시험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긴장도 풀리니까 이제 심장박동도 안정화되고 호흡도 이제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중을 덜 해도 되니까 동공도 축소가 되는 거고요. 엽기 떡볶이 가서 엽기 떡볶이에 치즈 추가해서 먹을 정도로 소화 상태가 되게 괜찮아집니다. 왜냐면 소화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정된 상태로 되돌린다. 그 교감신경과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부교감신경이 흥분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신경계와 관련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건가요?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건가요? 그렇죠.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죠. 따라서 동공이 확장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진분비와 소화 운동이 억제가 됩니다. 그리고 심장 박동과 호흡 운동이 촉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반대겠죠. 번지 점프를 한 다음에 이제 무사히 내려갔으면은 그때는 이제 부교감 신경이 흥분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뭘로 나뉜다? 그렇죠. 말초신경계로 나뉘게 되고요. 중추신경계는 제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뇌가 있고 촉수가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진 신경계는 어디였습니까? 네, 그렇죠. 말초신경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 또한 말초신경계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운동량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운동뉴런은 중추신경계의 신호를 반응기관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운동뉴런에 이상이 생기면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뇌 갓부분과 관련된 반응을 옳게 짝지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이죠. 중간내. 환자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자 동공이 작아졌다라는 겁니다. 눈에 관련된 건 웬만하면 중간내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간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라고 했었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대뇌 같은 경우는 배운 내용을 기억하여 수학 문제를 풀었다가 이제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간내 같은 경우는요. 그 항상성이 유지되지 않으면은 막간내 이렇게 얘기했었죠. 날씨가 더워지니까 몸에 땀이 나는 현상이 이제 간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연수 같은 경우는요, 하연수 생각하라고 했죠. 심장이 두근두근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달리기를 하니까 심장박동이 빨라졌다.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손해 같은 경우는 잘 손해 이렇게 얘기했었죠. 평균대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잡고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적인 반응과 무의식 반응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쏨바.